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뭘 할까 고민 안 했고요. 이런 때는 요즘에 시장이 뭐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물론 또 이번 주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간 엔비디아 쉬고 미국도 약간 쉬고, 근데 한국은 강하는데 코스닥이나 코스피 쪽으로 약간 좀 훈풍은 계속 돌고 있고, 그러면 종목 중심의 흐름들이 빠르겠죠. 그러면 요즘 핫한 종목들이 뭐 있고, 여러분들이 뭘 많이 검색하시고 그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흐름들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이런 하나의 기준을 마련할 때 저희가 많이 했던 게 녹색창 털기입니다. 녹색창 인기 검색어 털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종목들,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요거를 한번 좀 정리해보고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또 찾아보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로 보면 2024년 3월 12일입니다. 12일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관심이 많은 쪽 보면은 CCS, 지금 주가는 빠집니다만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그쪽에 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쪽 여기 관심이 많고, 삼성 SDI, 2차전지 들어오네요. 또 2차전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도 어떻게 보면 방대하게 2차전지 쪽으로 볼 수 있는데, 또 전고체 배터리 한동화성 들어와 있고요. 그 밖에 또 반도체 삼성전자, GST, 또 KN솔도 그쪽이죠. 액침 냉각 관련주, 그리고 또 자람 테크놀로지 들어와 있고, 그런 정도까지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또 HLB 바이오가 좀 적긴 하네요. HLB 하나 들어와 있고, 알테오젠 들어와 있고, 이런 정도고, 나머지 인성 정보는 이제 막 또 크게 보면은 바이오, 또 헬스케어 이쪽이죠. 이거 하나 들어와 있고, 카카오 오랜만에 들어와 있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쪽은 2차 전지 쪽에서 전고체 이쪽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여전히 반도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큰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데 바이오가 좀 들어와 있다 라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거죠. 아, 역시 올라가면 관심 많구나. 근데 올라가지 않아도 꾸준히 관심 많은 거는, 아유, 우리 삼성전자 어떻게 가요? 이런 내용들이죠. 이건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또간에 관심 많이 가지실 것 중에 하나, CCS 일단 1위니까 한번 볼까요? 관심 없으시면은 뭐 패스실진 몰라도 주전도체 종목들 가지고 지금 어떤 변화를 가져가느냐. 지금 보면 신성델타테크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가장 강했던 종목이죠. 근데 이쪽은 여전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쌍고가 비슷하게 나왔고 다시 한번 후속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좀 힘이 빠지는 자리죠. 주전도체가 저희가 거론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주가도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죄송하지만 지금 갖고 계시다, 정리하시고, 한참 저희가 또 얘기 안 할 때, 그러니까 즉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멈추긴 멈췄지만, 워낙 강한 종목이니까 멈췄지만 적어도 여기까지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 8만 원대 중반대까지는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을 때 한번 대응하지, 어정쩡하게 들어오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다 그런 쪽에서 버티는데, 혹시나 쭉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분류형이 분봉에서도 좀 변화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쪽에서 힘이 없다는 게 확인되는 게, 보통 한번 쭉 밀립니다. 그러면은 그 위쪽에 이런 자리까지 한번 탁 쳐주고 이런 모습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흐르면요. 그렇다는 얘기는 분봉에서도 그렇고 매수세가 완전히 소진된 상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거래만 늘어나게 되면 한번 지난번 고점까지 한번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지금 신성델타테크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뭐 12만 원대 근처까지 들어온다, 그냥 정리입니다. 정리인데 거기 갈 확률보다 밑으로 한번 더 확인하고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무리할 단계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주전도체 가뜩이나 할 거 많은데 여기에 너무 매여 있지 말자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 SDI. 삼성 SDI는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변신한 종목이죠. 게다가 삼성 SDI를 볼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글로벌에서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까지 알고 있던 뭐 LFP, 이거는 거의 범용 누구나 쓰는 배터리 쪽으로 바뀔 것 같고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프리미엄급 쪽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NCM, NCA 계열, 하이니켈 계열 쪽들이 중반 쪽으로 들어갈 것 같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전고체 쪽이 이제 완전 프리미엄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지금 시장은 CATL 이쪽이, 그리고 기술 특허 많이 냈다, 일본의 도요타 얘기 나오고 있고, 한국의 삼성 SDI, 이렇게 3개 구도 쪽에서 지금은 일정까지 나오고 우리 기술 자신 있다, 인터배터리에서 보여준 거 보게 되면 삼성 SDI가 좀 앞선 것 같이 보여집니다. 똑같이 다 황화물계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일정을 가지고 누가 먼저 끼어 가느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도요타가 가만히 있겠느냐? 아, 우리 지금 또 한번 이거 볼래? 우리 차 가고 있다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뒤죽박죽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세 회사 중에서 누가 먼저 선점하고 누가 먼저 기술력 끌어가고 하느냐,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이 얼만큼 투입될 수 있느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또 하나가 확인돼야 될 거는 삼성 SDI가 주가가 비싼 편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 상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업계 치고는 이게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쪽이죠. 거기다가 지금 PBR 밴드 보세요. 지금까지 이 정도까지 내려온 적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뭐 PR 밴드 마찬가지고 PBR 밴드 마찬가지고 이 정도까지 내려온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그 보면 2019년도의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쪽이죠. 이러면 너무 싼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상황들이고, 지금 약간 뭐 이렇게 크게 성장은 못하겠죠. 가장 최근에 성장 많이 했던 쪽이 2022년도 1조 8천억대 영업이익. 근데 지금 2025년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면서 2조 7천억대, 2조 8천억대 영업이익인데 시총이 28조예요. 그러면 2025년도 내년이죠.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P5R이죠. 정확하게 영업이익으로 보게 되면 10배다. 싸잖아요. 이런 거죠. 너무 성장을 안 보여주다 보니까 성장주 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들어왔는데, 이거는 저평가다 라고 보시면서 대응은 일단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배터리 3사 쪽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게 맞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 일단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 고점대랑 연결시켜 보게 되면 45만원대, 6만원대가 일단 1차 저항권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서 쫙 뻗어나가 주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되면 저항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럴 때 샀다가 아유 물렸어요 했던 것들이 여기서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보여준다. 그러면 갖고 있던 물량들 조금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왔던 것들 여기서 물 타고 했다가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탄력 보이면서 움직이는 과정들을 봤었을 때는 일단 추세적으로 가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이게 쭉 가서 움직이면서 혹시나 또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반전 될 겁니다. 이 강력한 지지권이거든요. 여기 그냥 이탈해버린다. 40만원 이탈해버리게 되면 또 골치 아파져요. 그러면 약간 예전에 했던 것들 또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만원대는 강한 지지권, 이거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필요하고, 일단 한 46만원대 부분 정도쯤에서는 한번 대응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정확하게 46만 5천원대 이 정도쯤에서는 한번 싸게 산 것들은 좀 관리하자, 이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종목적으로 봤었을 때 보니까 제가 이거는 얘기를 꼭 해야겠네요. 이거 요 중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 보고 좀 죄송도 하고 답답도 하고, 그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8.15 모니터크 할 때 장중에 대해서 이런 자리들을 한번 들어가 봐도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어제였었죠. 월요일날쯤에 이거 내려가는데 이거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탈하기 시작해서 별로 중요한 저항권 이탈하다 보니까 관리하실 분들, 아니면 좀 별로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리하시라고 말을 쓰는데, 그 다음날 이게 속임수였네요. 혹시나 갖고 계셨는데 손절하셨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다시 종목 좋은 자리 나오고 변화 들어오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놓쳤네요. 지금 1차 저항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이때 혹시나 안 파시고 기다리셨었는데 보니까 들어왔어. 55,000원대 들어왔는데 지금 6만원대 들어왔어. 한 10%대 수익 났다 생각하시게 되면 요것부터는 살짝 줄여주세요. 줄여주시고 다음으로 가는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래요. 주식이 뒤통수도 잘 치고 그렇게 주식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갖고 계시면 축하드리지만 조금 좀 타이밍이 미스가 나서, 이런 자리에서 미스가 나서 그랬던 것들 좀 죄송한 마음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실직고 해야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또 요거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둘 중에 먼저 올라온 게 에코프로 BM이다 보니까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2000년지가 구색을 맞춰가면서 딱 보는데,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지난번에서는 막 올라갈 때 이런 자리 쪽 들어왔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자리 쪽에서는 매도 쪽, 그러니까 어차피 업황은 P는 살아나는데 Q는 좀 오래 걸린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들어올 때마다 정리 쪽으로 말씀드리고, 이럴 때도 저항 들어오죠. 이럴 때 저항 들어오다 보니까 줄이자, 아니면 정리하자, 그리고 다시 매수하자는 쪽인데, 그때 나왔던 요 밑에 쪽이 가장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안 보고 에코프로 그룹이나 에코프로 BM만 보겠다. 그러면은 별거 없습니다. 이런 쪽에서 들락날락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이런 상황 쪽으로는 이런 밑에 지지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탈할 것 같은데, 이런 때도 좀 사봐도 되고 일단 지지권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건 되는데, 그럼 이게 딱 전환됐다. 중요한 저항권 들어오고 다음 자리 들어온다.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또 저항이 지금 기준으로 볼까요? 그러면 한 27만원대 정도쯤 됩니다. 여기가 저항. 그래서 지금은 약간 한번 굴곡이 지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굴곡이 지나고, 옆으로 이제 이게 저항 기준선들이 이렇게 좀 횡보하면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그러면 위로 갔다가 이게 Q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살아나서 전기차가 돌아간다고 보게 되면 딱 선하겠죠. 못 갑니다. 갔다가 좀 멈칫하고 다시 제자리.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쯤에서 또 정리할 거 보고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지지 잘한다. 그러면 또 뒤집하고, 이런 관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실한 QA 확대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종목들을 알고 공부 많이 하셨고 지금 이거는 대응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들어갔다가 줄이고 해서 계속 보강시켰다가 확실하게 턴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자리에 상관없이 내가 보는 시그널이 전기차가 이제 돌아가는 게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는 레벨업하는 과정들 따라서 그냥 붙어야죠. 그때부터는 아마 추세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추세가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이런 추세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우상향 추세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마다 매수를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 전 단계는 항상 옆으로 횡보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노려보자 라는 쪽에서 대응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한 두어 개 정도 한번 더 볼까요? 종목 쪽에서 카카오가 눈에 띄네요. 카카오는 요즘 딱 보게 되면 카카오는 자리가 이제 막 위축됐다가 살짝 돌아가는 자리, 네이버는 전혀 그를 못 따라가는 자리. 지금 밑에 많이 쳐졌죠. 네이버는 고민이 많은 게 지금 이제 카카오, 네이버 모두 다 플랫폼 규제법 관련된 쪽에서 어떻게 확정되나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네이버의 또 좀 가장 또 아픈 점들은 일단 하이퍼클로버 X 가지고 이거 좀 뭐 성과를 보여줘 라고 하는데 이거 아직 변화가 없다 보니까 뚱한 상태. 또 하나 지금 또 네이버 그러면 웹툰이죠. 웹툰 가지고 상장 언제 시킬 건데 라고 해서 그 얘기를 나오는 것들 기다리고 있고 뭐 이제 가치가 지난번에 뭐 6조까지 된다 그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들어오면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렇게 되면 가치가 더 올라갔다 그러면 당연히 빈 격차가 좀 카카오와 벌어졌던 거 채우기 시작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공습, 중국 쪽이죠. 이게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테무 이런 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깎아먹는 게 여기 들어오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쪽이 있죠. 이쪽에 매출 비중이 적어도 커머스 쪽이 한 20% 이상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잠식하기 시작해서 지금 스토어 지금 다 죽었다. 왜냐면 이게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물건 띄워가지고 약간 스토어에 들어와서 수수료 좀 얼마 더 받고 그 다음에 팔았던 경험이 많은데 이거 안 사고 이쪽으로 직접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격을 받는 게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끼친다. 얼만큼의 타격이고 얼마나 나올지는 분기 실적 봐가면서 본격적으로 알리나 테무가 지금 들어오는 게 쇼핑 앱 쪽에서 1, 2위까지 막 치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을 때 영향을 얼마큼 받았는지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이 없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돌아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영향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쓰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네이버는 한 번에 격차를 좀 좁힐 수 있는 모멘텀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짧게는 한때 그랬어요.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너 네이버 살래 카카오 살래 그러면은 99%가 네이버. 왜냐면 펀더멘탈이 되니까 네이버의 펀더멘탈이 더 되고 안정적이고 뭐 아직 기업 분할 안 했고 그렇다고 하지만 오히려 복벽을 만났네요. 지금은 카카오가 조금 더 낫네요. 그래서 그런 경향은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가장 큰 명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한다라고 금리 인하 그게 이제 다가오겠죠. 거기다가 실질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4.3대가 아니고 이제 4.1대까지 들어왔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성장주에 대한 배경들은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나오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조금 더 기대를 좀 살리지 않나 라는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왔었을 때 나오는 변화 언제 한번 이거 쭉 털어보겠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게임, 로봇, 2차전지, 바이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좀 더 기대감이 높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지금 영향을 끼치면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막 기준선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를 보는 입장 쪽에서 요 정도만 이탈을 안 한다. 가격이 얼마인지 볼까요? 그러면은 54,000원 정도 이탈 안 하고 중요한 지지권 잘 지지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지했다가 이렇게 탁 터나면서 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저항권을 시도를 하겠다. 이게 저항권이 그러면 짧게 보게 되면은 어디냐면은 58,500원, 59,000원대 쯤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살아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 쪽에서 그동안에 썩어있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들 이것도 성장주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나 밑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고개 살짝 들기 시작하고 카카오페이 어떨까요? 지금 안 된다 하고 있는 종목의 이 종목 이것도 이런 자리는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사볼 필요는 있겠죠. 딱 거래도 좀 터졌고 이런 데 들어오는데 불행보하는데 그래도 적체 요 정도까지 그러면은 혹시나 저라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이때 가격 메리트 들어왔다 생각하게 되면 한 4만원대 본 초반에서 사봤다가 목표는 여기죠. 중요한 저항권 들어오는 요런 자리들 그러면 한 45,000원대 한 10% 조금 더 넘게 수익권 보고 좀 진입을 했는데 아마 빠르지 않죠. 근데 금리 인하와 함께 성장주들이 부각받는다 그러면 한번 시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보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를 체크를 하시면서 거래 살아났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저런 거 저렇게 축 처진 거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고 차라리 카카오로 보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중요한 거는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3 중반대 있던 게 4.1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안 빠지고 CPI가 혹시나 이건 뭐 영상 보실 시점이면 반영이 됐을 텐데 CPI가 생각보다 안 빠져서 올라갑니다. 모습들이 나왔다. 그럼 이거 다시 쫙 하고 올라가겠죠. 다시 4.2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럼 이거 또 성장도 안 됩니다. 성장이 또 위축됩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과 같이 또 그래서 저희가 매크로를 그래서 보는 거거든요. 매크로 뭐 내가 경제학자 머금게 경제를 알고 싶어라고 해서 막 매크로 분석하고 여러 가지 연준 얘기를 다 분석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저희는 이걸 가지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종목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테마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걸 바라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한정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매크로 보는 이유는 그냥 거기에 함몰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분위기 보면서 성장주가 움직일 때가 됐구나. 가치 쪽이 좀 낫겠는데 이런 거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한 대여섯 종목들 한번 보긴 봤는데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시장 흐름들이 그래도 관심이 많은 쪽은 2차전지, 반도체. 즉 뭡니까? 대한민국의 성장 섹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얘기겠죠? 지금 보면 저PBR 종목들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저PBR 가나? 생각도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관심 많다는 얘기는 주식을 하는 입장 쪽에서 그래도 성장과 함께 찾아가는 종목들이 더 강하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인식하시고 보는 게 아닐까. 지난주나 몇 주 가게 되면 종목들이 작은 종목들, 테마주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엔 보니까 훨씬 더 시장을 좀 다채롭게 보려고 하는 측면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나왔던 반도체, 2차전지, 축구와 함께 움직이는 여러 가지 변화들, 종목들 찾아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 계속 찾아보시게 되면 도움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녹색창 털기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